안녕하세요. 오태민 작가님에 대한 의문과 비판, 비난글들이 트위터와 댓글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그래서 지금 오태민 작가님이 댓글을 막으신 것 같아요. 저는 지혜족보 영상 초반부터 CBDC, 멀티 아이덴티티, 유승준 등 오태민 작가와 생각이 비슷한 게 많아서 직접 외로움도 달랠 겸 관심 있게 봐왔는데요. 그 마돌이나 앵무새처럼 보이기 싫어가지고 다른 것부터 올리고 이 논쟁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, 일단 저도 현실이 좀 바빠가지고 대본을 다 적고 영상을 찍을 시간은 없어요. 그리고 또 오태민 작가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싫은 것도 있겠지만 좀 거르지 말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1분 비트코인님하고 사운드머니님하고 신박한 신박사님하고 그리고 또 비슷하게 번역해 주시는 분들 영상을 잘 보는데, 요즘에는 그 사운드머니님이 글을 많이 적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분이 만약에 비트코인 맥시가 아닌 것처럼 저도 무지성 오태민 작가님 빠돌이가 아니에요. 오태민 작가님이 많이 받는 비판과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구독자들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제 사견을 한번 말해 볼게요. 대략 질문들이 한 8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, 오태민 작가님들 구독자분들은 일단 왜 이렇게 오태민 작가님이 최근에 좀 특이한 영상을 계속 올리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, 이제 트위터 분들이 안 좋게 말하면 조롱하고 좋게 말하면 비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, 지금처럼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거는 작년 5월달 루나 사건과, 그리고 최근에는 영상에서 적으로 간주하겠다, 그리고 사상적 아버지다,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발언을 듣고 조금 의아했었는데, 일단 사상적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는 오태민 작가님이 팬이었다가 돌아선 분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고, 그리고 또 그 영상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거나 사상적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, 그 뒤에 사상적 아버지에만 꽂혀가지고 저욕하는 것은 좀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또 비트코인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머글이라는 단어가 그냥 평범한 일반인 이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, 우리나라에서처럼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머글이라고 표현하는 건 오태민 작가님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거는 좀 틀렸으면 말씀해 주시고, 그리고 또 영상 제목 중에 왜 비트코인은 핍박을 받는가 라는 거에서도 신 박사님이 의견을 달리했는데,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판적 사고 없이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고, 현실에는 또 없애고 싶어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, 일단 기독교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모두 이단이고, 이슬람 관점에서 보면은 이슬람을 제외하고 모두 이단이죠. 그리고 또 기독교인 중에서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많아요. 하지만 로드니 스타크처럼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들보다 어떻게 빠르게 발행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,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필요하고, 그리고 피앗 머니들을 찍는 퍼포먼스도 필요하고,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사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누군가는 위에 말한 로드니 스타크처럼 비트코인을 그냥 이 세상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,
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. 만약 이렇게 바라본다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비트코인 맥시 분들처럼 미국은 비트코인을 없앨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데,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좀 지연시키고 뭐 지금 가격보다는 더 하락시킬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또 비트맥시 분들은 뭐 가격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따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, 일단 정교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그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싸우고, 누군가는 또 본인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싸우고, 하지만 또 일부 평범한 기독교인은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것처럼 가격이 정말 중요한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. 그리고 또 화폐 혁명이냐 현상이냐 이런 또 말이 오가는데, 만약에 그 전자처럼 비트코인이 모든 것이면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화폐 혁명이고, 그 뭐 로드니 스타크처럼 생각하면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기독교와 이슬람 두 종교에는 메시아가 다른데, 이것처럼 뭐 또 하드포크 돼서 메시아가 다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또 화폐 현상이라는 단어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, 주영철 교수님 책에도 화폐 현상이라는 비슷한 문장이 나오고, 그리고 주지의 사실을 쓰면은 또 뭐 안 좋게 말을 하시는데, 주지의 사실도 미제스의 책에서 나와요. 매몰 비용도 미제스의 책에서 나오고, 오태민 작가님이 갑자기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뭐 다 따라 쓴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두 번째로 또 GNC에 대해서 고기 증명 등 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, 현재로서는 뭐 어떤 NFT나 알트코인과 차이점이 별로 없고, 뭐 시가총액 같은 것만 따지면 뭐 영향력도 따졌을 때 도지코인보다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 분들은 블록 사이즈 내전에서 그 안 움직이던 그런 코인들은 로스 코인으로 확정 지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, 그때는 뭐 비트코인 캐시의 청구 기간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안 움직여도 비트코인 캐시를 받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뭐 로스트 코인이 문제냐 아니냐를 뭐 떠나서, 로스트 코인을 만약 없애고자 한다면 일단 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그때 하드포크로 못 넘어가는 거는 뭐 해킹 당한다 뭐 이런 방법이 있겠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고래가 그 청구 기간이 있는 뭐 GNC라고 할게요. GNC를 뭐 따로 살 필요는 없고요. 그리고 청구 기간을 줘가지고 트랜잭션을 일으키게 하면 되는데,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왜 그 뭐 가치도 없는 GNC 얻으려고 트랜잭션을 일으키겠냐 하는데,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고래들이 트랜잭션을 일으키게 하는 게 핵심 같아 보이고요. 뭐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트랜잭션을 일으키지 않겠죠. 그리고 전제 조건은 일단 뭐 가격이 엄청 비싸지고 또 마케팅을 좀 잘해야겠죠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, 그리고 비트코인의 500만 로스코인 뭐 저와 함께 털어먹라요 뭐 이런 영상이 있는데, 여기에 보면은 그 오태민 작가님이 프리마이밍에 대해서 왜 해야 하는지 말을 해주세요. 뭐 비트코인은 프리마이밍이 없이 공평하게 나눠졌다고 하지만, 뭐 누군가는 또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공평함의 정의가 딱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기 때문인데요.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
프리마이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화폐 본질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리고 또 일본 비트코인님과 제가 댓글로 말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오태민 작가님 정도의 영향을 가진 분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을 만들어서 뭐 홍보하면은 한국에서는 그쪽으로 갈까봐 우려를 하는데요. 굉장히 저는 동의하고, 하지만 코인과 관계없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성공 확률은 매우 낮고,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누군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100% 망한다고만 말을 한다면 확률적으로 90% 이상은 맞겠죠. 아니 그게 뭐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시점에 또 뭐 페이팔이 나올 수도 있고 테슬라가 나올 수도 있겠죠. 뭐 유명한 비트코인 맥시 분들이 알트코인과 NFT에 대해서 뭐 스캠이나 쉬코인이라고 말을 하지만, 저는 뭐 그 알트 중에서 또 뭐 대단한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이골드라는 시스템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 사업은 결국에 그 소송이 걸리고 유죄 판결이 나고 뭐 했지만, 저는 의미 없는 행위도 아니고 상식적인 사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, 뭐 이 사업이 스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비트코인 맥시 분들이 좀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판사의 판결을 따르는 거는 뭐 제3자를 믿는 것과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또 공산주의가 망했는데, 사람들은 이거를 엄청 당연시하게 말을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봉쇄 전략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뭐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가 당연하게 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저는 미국이 꾸준하게 잘 될 거라고 믿는데, 또 니얼 퍼거슨이라는 역사학자는 그 중국이 더 잘 나갈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, 만약에 이분이 일단 틀렸다고 가정을 하고, 그래도 사기꾼도 아니고 이분이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고 해도 그가 쌓은 업적이 뭐 무시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 저는 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, 과거에 했던 업적은 인정해주고 책 물론 안 태워도 되고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래서 뭐 오태민 작가님이 일론 머스크급이 될 거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, 그리고 뭐 제가 뭐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뭐 흥미있는 것도 없고 NFT도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없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오태민 작가가 뭐 책팔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, 그거는 뭐 21년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라 가지고 그 영상 중에서 다가오는 금융통제 시대를 살아갈 준비가 뭐 되셨나요? 이런 영상이 있는데, 거기에 좀 답변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21년도와 지금이 그 오태민 작가님이 말하는 맥락이 달라졌다고 하는데,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생각이 비슷해서 오태민 작가님 영상을 안 본 것이 없고, 그리고 삭제한 영상들도 제가 옛날에 공부하면서 다 메모를 했기 때문에 다 남아있는데, 그리고 또 뭐 지혜족보 책도 제가 4번 이상 읽었는데 딱히 전 모순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그리고 그 책에서도 로스트 코인 얘기를 했고, 또 블록체인이 오라클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센서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블록체인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유승준을 보고
사람들이 뭐 스티븐 유 아니면 왜 미국인이 한국어를 하냐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, 뭐 지금 또 오태민 작가님 이름 가지고 변형하면서 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거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유치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뭐 제가 일관됐다고 했는데, 만약에 이제 뭐 정주행을 처음부터 안 하신 분들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모두 정리해서 일관성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뭐또 올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또 왜 9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한 사람이 아직도 부자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, 이건 저도 만약에 뭐 지금 깨달았다 할게요. 2023년에 깨달았다고 치고 뭐 정말 막 1000개, 10,000개 이렇게 사고 싶지만 솔직히 한 개도 사기 힘든 게 사람이 많고, 저도 한 개 겨우 모으고 뭐 차차 계속 모으고 있는데,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데, 뭐 그것처럼 각자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2014년도부터 뭐 오태민 작가님 지출이 또 컸을 수도 있고, 책에 보면은 지금과 같은 종교적 확신이 없어서 엄청난 부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초반 부분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, 우리 아이가 3명인 걸로 아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. 또 뭐 루나, FTX, 그리고 하드월렛, 뭐 코인 해킹,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지는데요. 일단 뭐 비트코인 맥시 분들은 또 이렇게 해킹이나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뭐 해제 이런 거 리트윗 날리고 하시는데, 저는 그분들의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뭐 제가 해제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고, 그리고 뭐 또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보면은 좀 우습고, 저걸 속냐 이런 식으로 좀 지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, 또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더라도 가해자보다는 그 괴롭힘을 막지 못한 피해자를 비웃을 수도 있는데, 저는 이 도덕 관념에는 좀 동의할 수 없고요. 물론 뭐 루나하고 제가 예시에 든 거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, 하지만 뭐 사건 당시에는 욕심이 가득한 투기꾼들이나 아니면 뭐 정말로 믿고 뭐 잘 모르고 투자한 일반인들 뭐 구분 없이 마음이 얼마나 쓰릴까요? 저는 다 각자의 사정을 존중하고 그냥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. 냉소적으로 그들에게 막 대하고 싶진 않고요. 그리고 7번째가 그 오태민 작가님이 찐 이더리안과 논쟁해봤냐고 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, 신 박사님이 그 올려주신 영상이 있죠.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,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뭐 바이낸스 사장님, 뭐 창펑 차오,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, 이런 분이 과연 그 트위터에 계신 비트 맥시 분들보다, 한국 비트 맥시 분들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까 이런 생각을 전 조금 하고요. 뭐 비탈릭이 사토시와 하는 선택이 다르고, 뭐 튜링 완전성 이런 거에도 너무 선택이 다르고, 또 바이낸스 체인은 애초에 중앙화니까 뭐 그런 거를 전 아는데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비트코인 사이즈 전쟁할 때도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중 한 명인 케빈 안드레센이 틀렸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하진 않잖아요. 그것처럼 뭐 이더리움 개발자 중 한 명이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더가 사기라고 단정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. 뭐 삼성 직원 중 몇 명이 삼성의 미래를 정확히 알겠습니까? 그렇다고 해서
또 삼성이 사기는 아니잖아요. 예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토시가 로스트 코인에 대해서 이미 말했는데 그거를 모르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뭐 오태민 작가님이 사토시의 서도 안 읽은 사람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일반인들이 비트코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기다 뭐 이렇게 말하는 태도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당연히 사토시의 선을 읽어봤고 아주 여러 번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알트코인 그리고 NFT, GNC가 명증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스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도 스캠입니다. 주변 지인들한테 비트코인 백스 하나 주고 한번 이해해보라고 하세요. 대부분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뭐 지금에서야 마이클 세일러 뭐 이런 분들이 쉽게 설명해 주니까 좀 쉬워 보이는 거지 초반에는 천재들이 달려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토시도 계속 답변했고 그리고 아담백도 직접 그 설명을 해줬고요. 그리고 또 세그윗 소프트포크나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준 사람들이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침묵하거나 아니면 이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게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계속 이해 안 된다고 욕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이 비트코인이 이해가 안 된다고 스캠이라 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토시, 그리고 안드레아스, 마이클 세일러, 뭐 비트코인 스탠다드 저자 이분들이 한 말을 전 너무 성경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분들도 하나의 의견이고 뭐 이것도 비트코인 철학대로라면은 애초에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뭐 이것과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의를 준 마이클 버리, 나심 탈레브 같은 사람이 위기가 온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연준 의장이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더 믿었고 뭐 그렇지만 결국 금융위기는 일어났어요. 하지만 그런 그 나심 탈레브가 비트코인을 좋게 보다가 비관론자가 된 거는 뭐 멍청해서 아니면 뭐 깨달음이 부족해서 뭐 그런 건지 제가 좀 묻고 싶고 그리고 2021년에 나심 탈레브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폭락하는 이유가 내재 가치가 없고 그래서 뭐 채굴자들이 연쇄 청산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토시가 이런 것도 채굴 난이도나 뭐 수수료 등 뭐 이런 걸로 답을 다 해둔 걸로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나심 탈레브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분의 주장이 의미 없고 또 뭐 없는 위기를 조장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비트 맥시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고 그리고 또 사토시가 위키리크스 그 사건 때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그들이 벌떼처럼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. 이것처럼 비트코인도 뭐 다이너마이트처럼 발명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뭐 마음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사토시로 추정되는 인물 중 한 명인 할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그 거시경제학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미시경제학에서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게는 알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는 비트코인 맥시 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가 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중에 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걸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. 저는 뭐 저만의 답을 낸 게 있는데 비트 맥시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고
그리고 골드는 백서 없고 오픈 소스가 아니고 또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고 먼저 발견된 국가들이 선점했는데 뭐 이거는 스캠인지 궁금하고, 또 백서 없이 쓰인 화폐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화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나서 뭐 전후로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고, 그리고 또 윙클보스 쌍둥이하고 맥스카이저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다른데요.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, 윙클보스는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면 좋겠고, 뭐 비트코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간다 이런 글도 봤는데 정말로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사라지거나 또는 뭐 본인의 가족이 있다면, 그냥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궁금하고,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을 걸 저도 알지만 이거 한번 가정해보고 답변해 주세요. 저는 뭐 지인한테도 비트코인보다 지인 선택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처음 만들 때는 이더의 가치를 엄청 낮게 하려고 뭐 무제한 발행 같은 걸 했는데, 지금은 왜 디플레이션까지 시키면서 비싸게 만들고 있는지,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는지,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지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고, 그리고 그 트위터 분들이 그 주변에 테슬라 투자자들이 많잖아요. 근데 비트코인은 제3자를 믿지 않는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신뢰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뭐 테슬라나 부동산이나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지, 이거 하고 그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 하고 또 알트코인 또 투자를 하는 거 하고 뭐 또 모순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면 좋겠고,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관련 없어 보이는 다른 분야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, 뭐 리플이나 루나 투자자들도 본인 그쪽 생태계에 백섬하고 공부하면은 될 것처럼 보이지만, 뭐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면은 그들이 해결하려는 비싼 그 수수료는 문제가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저는 함부로 판단하기 싫으니까 한번 백서 다 읽어봤는데, 루나 백서에는 일단 SDR이 좀 많이 나오고 뭐 그래요. 그리고 저는 도건이 사기꾼보다는 좀 멍청하고 무능력했다고 보는데, 뭐 또 최근에는 도건이 정말로 그 비트코인을 스위스 은행에서 바꿨다면은 정말 뭐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생각하고요. 뭐 옛날에 도건의 인터뷰를 보면은 뭐 비트코인과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뭐 현저히 떨어진다고 또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현존하는 알트코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,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알트코인들이 모두 사기라고 스캠이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겠고요. 뭐 비트코인을 저희가 단정 짓지 않고 공부했듯이 저희는 뭐 서로 미워하지도 저주하지도 욕하지 않고도 대립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니까 비아냥거리지 말고 뭐 빠돌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고 서로 좀 뭐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